넘어가서 표준에서도 보시면, 이제 표준에서 보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예제나 문제로 다룬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런 5번만 봐도 당장 유형이 뭐야 이건 왜 뭐 이상한 얘기가 나오지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다 보시면 충분히 우리가 배웠던 내용으로 풀 수 있는 문제고, 6번도 마찬가지, 7번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 시험에서 교과서에서 무조건 나온다라고 말을 못할 게 뭐냐면, 같은 유형인데도 불구하고 요 5번처럼 내거나 7번처럼 내면 전 안 배웠는데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변형은 줍니다. 그래서 변형을 연습을 하시되, 주된 건 교과서, 여기 보시면 공부하는 방법이요, 교과서에 있는 모든 문제 있죠. 모든 문제를 다 풀 줄 알아야 된다. 또는 저번에 선생님 말한 거 있죠, 줄인다. 나는 이만큼, 교과서 문제가 저만큼 있는데 나는 이만큼만 할래 하시는 분들은 그래, 그만큼만 잘 다져놓고 나머지 저 빈 공간은 버리는 거예요. 빈 공간은 버리고, 자, 이게 완전히 문제 없을 때 다른 문제집에서 참고하는 거죠. 여기가 완전히 난 다져졌어, 단단하게 다져졌어 했을 때 다른 문제집에서 지금 저 파란색이랑 비슷한 유형들만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이렇게 얻어와서 쟤를 좀 부풀려 나가자. 버린 건 버린 대로 두시고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어쨌든 기본은 교과서를 탄탄하게 하셔야 돼요. 8번 문제부터 풀겠습니다. 자, 8번 문제도 유형으로 따지면 굉장히 독특한 유형이고, 이런 문제 유형을 잘 한다면, 기억해놓고 정리한다면 적용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볼게요. 로그 함수예요. 일단 y는 로그 a의 x 플러스 b라는 그래프가 있겠죠. 그리고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럼 이 말부터 해결을 합시다. 그러면 참고로서 그림을 그리자면, 만약에 어떤 함수가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우리 익숙한 거 y는 x제곱 유형의 그림이 있다고 치면, 역함수라는 얘기는 그래프로 따지면 뭐와 대칭이냐면 y는 x라는 그래프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래서 그리자면 얘를 이렇게 바꿔서 그릴 거고, 쟤도 대칭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파란색 그래프와 검은색 그래프가 서로 역함수 관계다 라고 그래프에서 파악을 했어요. 즉 저 y는 x라는 직선을 대칭으로 해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그림이 또 있을 수 있냐면, 그냥 이렇게 떠 있고 y는 x라는 그림은 여기 있으면 이거의 대칭 함수는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대칭을 한다면.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맞나요, 안 맞나요? 이 둘 그래프가 서로 안 만나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나죠.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만나기도 하고, 한 점에서 만나기도 하고, 두 점에서 만나기도 하고, 안 만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건 중에 지금 몇 점에서?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로그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대충은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y는 로그 ax 그래프를, 어쨌든 얘를 평행이동 b만큼 해서 나온 그래프니까 얘를 일단 살펴봅시다. 그러면 어디를 반드시 지나요? 1을 반드시 지나면서 a가 양수고 1이 아니니까 일단 증가함수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보죠. 뭐 감소함수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증가함수라고 가정을 하고 보면 이런 그래프가 되겠는데, 조금만 더 수정해서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진다고 봅시다. 여기가 1이고, 자, 그러면 얘가 역함수가 있겠죠. 이거의 역함수는 y는 x, 얘가 y는 x라는 그래프예요. 그거와 대칭. 그럼 대칭하자고 하면 얘를 그릴 때 샥 이렇게 그리겠죠. 그럼 얘가 바로 역함수예요. 이렇게 해야 이 점과 이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결국엔 그림을 따로 떼보면, 미안해요, 그림이 너무 많죠. 자, 이 그림은 역함수를 이제 그리든 안 그리든 특징이 뭐냐면,
이 y는 로그 a의 x 뭐 플러스 b라고 칩시다. 그럼 이 그래프가 역함수라고 해서 만나는 이 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옮겨져서. 그럼 보시면 지금 이 점을 a라고 하고 이 점을 b라고 한다고 했을 때 저 a, b 점은 그냥 y는 x라는 의 그래프, 얘네 둘이 만나는 점이다 라고 해도 되겠죠.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저 위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기 위에 그림 보시면 검은색 그래프, 빨강색 그래프, 파랑색 그래프에서 세 개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y는 역함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총 하나, 둘, 세 개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나는 중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는지만 점검할게요. 저 두 점이 세 개의 그림이 만난 점이다라는 게 이해가 되시면 엄지, 아니면 박수. 다행입니다. 선생님이 너무 걱정을 많이 했나봐요. 네. 저 두 점 A, B는 총 3개의 그래프가 만나고 있는 점인데, 우리가 굳이 역함수까지 구해가면서 해볼 필요가 없는 게 이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셋 중에 2개만 잡으면 돼요. 이렇게 1번하고 2번이 서로 만나는 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편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문제에서 뭘 줬냐면 두 교점의 x좌표, 여기 있는 x좌표가 1이고 여기 있는 x좌표가 2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1, 지금 x좌표가 1이고 2인데 어디 위에 있냐면 y는 x라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죠. 그래서 a라는 점은 1,1이 되고요. b라는 점은 2,2가 된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가 있어요. 요거까지 이해되시죠? 설명이 긴데 이 문제가 조금 그래서 설명이 어려워요. 자, 이런 그래프에 역함수가 있는데, 역함수의 성질은 y는 x 대칭이니까 얘를 뒤집어서 만나는 점은 어차피 y는 x 위에서 만날 거거든요. 그죠? y는 x 위에서 만날 거라서 나와 있는 x좌표와 y좌표를 굳이 복잡한 식에 대입하지 말고 y는 x라는 쉬운 식에 대입해서 그 점의 좌표를 구해보자, 이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a와 b를 알았잖아요. 근데 요 위에 있는 점은 누구 위에도 있냐면 y는 로그 a의 x 플러스 b라는 그래프 위에도 있는 점이에요. 왜냐면 y는 x랑 저 그래프랑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어디 위에 있다라는 말 이해되셨죠? 그래서 1,1과 2,2를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거예요, 등호가. 그래서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1,1을 대입하면 y는 1이고 로그 a에 x 대신에 1 넣고 플러스 b니까 결국엔 b는 1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만큼이 0이 되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2는 로그 a에 2 더하기 b인데 b 대신에 1을 넣어요. 그러면 로그 a의 2는 1이잖아요. 따라서 a는 얼마? 2가 된다 라고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값은 a와 b가 얼마냐 라고 하니까 a는 2고 b는 1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9번 문제는요, 그 오른쪽에 그림이 나와 있고 지금 함수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런 건 많이 연습을 했거든요. y는 로그 2에 x-3 플러스 4 이러면 어떤 함수를, y는 로그 2의 x라는 함수를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을 우리 다 연습을 했었잖아요. 이 얼만큼이죠?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4만큼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어디서 추측을 해라 라는 얘기냐면 이 그래프를 한번 보고 추측해 볼래? 이 얘기예요. 자, 로그 함수, 얘 기본 함수는 로그 2의 x였겠죠.
로그 2의 x. 그럼 얘는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하는 함수로 대충 그리자면 이런 느낌이 되겠죠. 1,0을 지나면서. 그럼 이때의 점근선은 어디예요? 점근선은 y축이 점근선이잖아요. y축은 x는 0이라는 그래프가 쓸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지금 그림에서 보면 그림에서 보이는 점근선은 어디예요? 저기 점선으로 쭉 표현되어 있는 거 식으로 쓰면 x는 마이너스 2가 점근선이 되겠죠. 그럼 x는 0이라는 애가 점근선의 마이너스 2로 옮겨졌다는 얘기는 x축으로 얼만큼 이동했다?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다, 평행 이동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저기에 있는 식 y는 로그 2에 x 플러스 a인데 x 플러스 2라고 써야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모르는 애 플러스 b는 그대로 둡시다. 자, 이렇게 하면 이 그림에서 마이너스 2로 점근선이 옮겨진 거 하나로 누구를 추측했냐면 여기 있는 a 값을 추측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b는 어떻게 구하지? 이렇게 하시면 그 지나는 한 점만 보시면 돼요. 뭔가를 대입해서 같다라고 넣을 수 있는 거는 그래프에선 지나는 점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4라는 숫자를 왜 줬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저기 지나는 y절편이 4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0,4를 지나는 그래프다 라고 힌트를 준 거거든요. 그럼 여기다 0,4를 넣어볼게요. 그럼 4는 로그 2의 2 플러스 b가 되고요. 따라서 b는 얼마냐면 3이 되겠죠. 로그 2의 2가 1이니까. 그래서 구하라는 건 a는 플러스 2고요. b는 플러스 3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일단 나와 있는 식과 그림으로 추측을 하는 건데 나와 있는 식을 보시면 이동하기 전 그래프를 y는 로그 2의 x로 추측을 할 수가 있고 근데 그럴 때 점근선이나 뭐 지나는 한 점들을 추측할 수 있었잖아요. x는 0, y축. 근데 그림과 비교를 해봤더니 얘는 점근선이 원래는 y축이어야 되는데 왼쪽으로 두 칸 움직였네. 그러면 그걸로 힌트를 얻어서 왼쪽으로 두 칸 갔구나. 그래서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갔네. 그럼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가려면 식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y축으로도 분명히 위아래로 움직였을 거예요. 움직였을 텐데 저희가 뭐 이 그림만 보고 탁 알 수는 없으니까 그때는 이동을 추측하는 게 아니라 지나는 한 점을 대입해서 모르는 미지수 b라는 미지수 하나만 남기고 식을 푸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0,4를 대입해서 b라는 걸 추측해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런 유형은 정말 자주 나오고 뭐 되게 기본적인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림만 보고 도망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얘는 되게 편안한 문제로 받아들일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해야 되네. 문제 5번은요. 집합으로 나와 있어서 뭔가 조금 불편해 보이기도 하죠. 근데 집합의 어떤 그 개념만 잘 받아들이면 편해지는 문제예요. 어떤 얘기냐면 A라는 집합은 어떤 얘기냐면 x, y라는 점을 모은 거야. 근데 어디에 있는 점이냐면 y는 ax제곱이라는 애에 있는 점 또는 y는 a의 x제곱이라는 등식을 만족하는 순서쌍을 모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랬는데 m,n이 a에 속한다 라는 얘기는 어떤 걸 만족시킨다는 얘기냐면 y는 y에 x는 x에 넣은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원소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m은 a의 m제곱이야 라고 시작을 하는 상황에서 다음 중에 항상 a의 원소가 되는 것을 찾는 문제예요. 그러면 기억이 들어가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보면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등식에 넣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넣으면 a의 n은 a의 m 플러스 1제곱이랑 같니? 이 문제예요. 그러면 n 대신에 뭘 넣어야 돼요? a의 m제곱을 넣으면 a의 m제곱은 a의 m 플러스 1제곱 이 등식이 성립하면 이 집합에 들어가는 거고 성립 안 하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어때요? 지수법칙으로 당연히 성립하죠.
그래서 맞는 말. 그 다음에 니은도 똑같이 테스트를 해보면 n제곱은 a의 2m제곱이랑 같니를 확인하려면 n 대신에 뭐 넣어요? a의 m제곱을 넣으시고 그거의 제곱은 a의 2m제곱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등식 성립하는지를 보면 지수법칙으로 당연히 성립함. 그래서 a에 들어감 이렇게 가는 거죠. 디귿도 보시면 3에는 a의 m의 제곱이냐? 그럼 n 대신에 3의 a의 m제곱 넣어보면 될 일이 없다. 얘네 둘이 같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a에 들어가지 않는다. 리얼번도 마찬가지로 n분의 1은 a의 마이너스 m제곱 이런 거니까 n 대신에 a의 m제곱분의 1은 a의 마이너스 m제곱 지수법칙에 의해서 맞는 말 해서 기억, 니은, 리을이 항상 a에 들어가는 애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y는 2의 2x제곱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식으로 바꾸자면 이렇게 되겠죠. y는 2의 x-p 플러스 q로 바뀌겠죠.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식이 y는 16 곱하기 2의 2x제곱 플러스 2분의 5니까 저 형태로 바꿔주려면 2의 4제곱이잖아요. 16이. 그러니까 2x 플러스 4로 바꾸고 플러스 2분의 5로 바꿔요. 그럼 얘는 다시 2에 묶어서 x 플러스 2 플러스 2분의 5로 바꿔요. 그럼 얘를 딱 보고 추측할 수 있죠. x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이만큼. y축으로 얼만큼? 2분의 5만큼으로 추측할 수 있다. 우리 그런 거 연습했다. 기억이 안 나시면 복습하면 된다.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는 뭐 그림 나오고 막 이러니까 어려워서 약간 이렇게 도망가는 친구도 있을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은 로그 3의 x라는 그림이 있고요. 거기에 ABCD라는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1이래요. 그런 애들의 D의 좌표를 구하래요. 근데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D의 자리를 한 방에 구하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그림 위에 있는 점도 아니고 한 방에 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른 점들을 노려야 되는데 다른 점 노리기에 좋은 게 B 또는 C가 좋을 거예요. 한 방에 여기에 있는 걸 찾는 것보다는. 그래서 선생님은 C를 넣자니 요 위에 있는 점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C도 필요 없고 B를 좀 기준으로 잡고 풀자 이런 생각을 했고요. 여기다가 B니까 스몰 b에서 B, 0이라고 좌표를 주자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A라는 점은 그 B를 그대로 타고 올라가서 있는 그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점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B, 로그 3의 B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의 길이는 1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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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정사각형이잖아. 그러면 이게 1이 되는데 왜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왜 되냐면 우리가 y는 x라는 그림을 보면 x가 1일 때 y값 얼마예요? 1이죠. x가 2일 때 y값 2죠. 여기 나와 있는 요 y값들의 의미는 뭐냐면 이거의 길이에요. 여기가 1이면 y좌표 1이고 여기가 2면 y좌표가 2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서 요 길이가 1인 거랑 이거의 y좌표가 로그 3의 b인 거랑 당연히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로그 3의 b가 1이 돼요. 따라서 b는 얼마였겠어요? 3이었겠죠. 그럼 a의 좌표는 3,1이 된다는 얘기. 그럼 저 그림을 그대로 따라가면 A에서 D까지 몇 칸 갔을까요? 한 칸 갔죠. 길이가 1이니까 4, 그럼
그리고 정사각형이니까 요 윗변이 이렇게 위아래 변동이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없으니까 그대로 그 y좌표 그대로. 그래서 4,1이 된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녹화를 안 눌렀어요. 다시 한번만 짚고 갈게요. 여기 문제와 지금 요 그래프를 변형을 하면 이렇게 4x를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이 그래프는 잘 봤더니 원래 1번 그래프의 y축으로 이만큼 이동한 그래프구나. 그래서 지금 요 모양을, 여기에 있던 이 모양을 위로 슉 옮기면 저기 빈 공간을 딱 메운다는 거예요. 이 내용 이해되시나요? 저 밑에 있는 그림이 위에 있는 부분을 대신한다는 거. 여기 있는 1번 모양이 여기 있는 1번 모양을 대신할 수 있다는 거 이해되셨으면 엄지척. 대신할 수 있는 이유 다시 한 번만 설명드리면, 그래프가 기본 갖고 있는 그래프가 똑같아서요. 똑같아서 걔를 위로 쓱 올린다면 똑같이 겹쳐지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요 1번의 그림의 넓이는 뭐랑 같냐면 저 위에 빈 공간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딱 메꿀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부분의 넓이는 직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직사각형. 그래서 직사각형이니까 가로의 길이 4 빼기 1, 3이고요. 세로의 길이는 요만큼의 차이잖아요. 근데 얘는 이 그래프를 어디로? y축으로 이만큼 움직였으니까 여기 있던 점이 여기까지 갈 동안 이만큼을 갖겠죠. 그래서 높이는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하는 값은 3 곱하기 2 해서 6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굉장히 뭐 풀이를 적을 것도 없이 그림만 이해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죠. 자, 12번인데요. 잘 보이시죠? 정의역이 지금 0부터 4까지만 줬어요. 정의역이 0부터 4까지만 줬고,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고, 1번부터 봅시다. 1번은 지수함수잖아요. 지수함수고 밑이 3, 1보다 크네요. 그 얘기는 얘는 증가함수다. 그래서 지수가 커야 크다. 뭐 말이 좀 이상하지만 지수가 클수록 커진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전체의 이거의 최대를 찾는 것은 지수만 본 이거의 최대를 찾는 문제랑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예전의 그 방식들을 기억을 하셔야겠죠. 얘를 어떻게 했었냐면 완전 제곱식으로 고쳤어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여기 있는 6의 반의 제곱 9, 원래 없던 거니까 다시 빼기 9 플러스 5 이렇게 바꿨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의 마이너스 4가 되고, 이거 그냥 등호 쓸게요.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에 마이너스 4라는 함수가 됩니다. 얘를 함수처럼 y라고 치면,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이고 3, 마이너스 4에서 아래로 볼록한 애입니다. 근데 지금 정의역이 어디냐면 정의역이 0부터 4예요. 0부터 4까지가 정의역이거든요. 그러면 그래프상으로는 이만큼이 되겠죠. 그렇죠? 저만큼이 되니까 x가 얼마, 그림상으로 보면 x가 얼마일 때 최대? 0일 때 최대가 되겠죠. 그림상으로는. 그래서 0을 대입해 보면 이쪽 식에다, 이 식에다 0을 대입해 볼까요? 뭐 아무 데나? 그러면 y 값은 얼마예요? 5가 나오죠. 그래서 최대값 5다 라고 하면 틀려요. 왜냐면 우리가 구하는 최종적인 값은 저 위에 있는 요 그림의 최대값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2차 함수 이거의 최대값이 얼마냐면 5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의 최대값은 3의 5제곱으로 해서 243이 돼요. 최대값은. 그럼 언제 또 최소냐?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그림에서 보시면 x가 3일 때 최소값이 나오죠. x가 3일 때 y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4가 나오죠. 그렇죠? x가 3일 때 마이너스 4. 그래서 이거는 다시 위쪽으로 와서 이때의 최소는요 마이너스 4가 되고, 그러면 3의 마이너스 4제곱이 최소니까 81분의 1이 최소값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243, 최소값은 81이 돼요. 2번은 보시면 여기 로그 함수고 감소 함수죠. 저길 보시면 감소 함수니까 어떻게 되냐면 진수 이거의 최대는 전체의 최소가 돼요. 그리고 저거의 최소는 전체의 최대가 된다. 요 말은 이해가 되셔야 돼요. 로그 함수가 밑이 2분의 1이면 감소 함수니까 제일 큰 쪽이 제일 작고 제일 작은 쪽이 제일 크다는 이해가 되셔야 돼요. 자, 어쨌든 그걸 보신 다음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가죠. 이렇게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그때 1학년 때 했던 것처럼 이거의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고 원래 있던 4, 그래서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 플러스 8. 자, 지금의 과정이 어색하신 분들은 꼭 복습하셔야 돼요. 그럼 이거의 그림은 어떻게 생겼냐면 꼭지점이 2,8이죠. 2,8이면서 아래로 볼록한, 그림은 뭐 대충 그린 거니까 딱 정확하진 않아요. 위로 볼록 2,8 아래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정의역이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 4까지니까 그림은 여기서부터 4까지가 되겠죠. 근데 여기가 2니까 여기의 끝점과 여기의 끝점이 같겠죠. 왜냐하면 여기 0이고 여기 4니까. 2차 함수는 대칭이라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최대, 이거의 최대는 어디냐면 x가 2일 때 y 값은 8이 나와서 최대가 되고요. 이거의 최소는요 x가 0일 때도 되고 4일 때도 돼요. 왜냐하면 둘의 값이 같으니까. 그래서 y는 그때마다 계산을 해보면 4 값이 나오네요. 그죠? 0,4기도 하고 4,4기도 해서 그게 최소값이에요. 저 구간에서. 그러면 그때의 최대값은 최대 최소값은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최대일 때 얼마라고요? 제가 그러면 로그 2분의 1에 이거가 최대일 때는 8이잖아요. 그죠? 8을 넣는 거예요. 그럼 얘는 계산을 로그 성질 써서 보면 마이너스 3이에요. 이게 왜 마이너스 3 나오는지는 공부해 보시고, 그 다음 최대는 로그 2분의 1에 여기서 최소 나올 때 4죠? 4를 넣어보면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래서 얘가 전체의 최대값이고 얘가 전체의 최소값이 돼요. 되게 헷갈리죠? 13번 문제도 충분히 질문할 만한 문제고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풀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설명 듣고 반복하면 얘도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 한번 볼게요. 자, 그 x에 대한 방정식이래요. x에 대한 방정식,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자, 그러면 이제 절대값 나오고 막 이러니까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하셔야 되냐면 이런 문제의 유형은 그림을 그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쟤를 y는, 그러니까 k는 나중에 생각하시고 y는 절대값 5의 x제곱 마이너스 25의 절대값이라는 그림과 y는 k라는 두 그래프의 교점, 그거를 근이라고 하잖아요. 교점이 몇 개다? 교점이 두 개다. 교점이 두 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수 K에 구하는 과정. 자, 그래서 우리는 저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럼 우리의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습관은요, y는 일단 절대값을 때 그리고 얘를 그려.
얘를 그린 다음에 접어 올리는 거 연습했었죠. 얘를 먼저 그려볼게요. 얘 그래프는 y는 5의 x제곱의 그래프를 어느 축으로?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5만큼 끌어내린 그래프예요. 그럼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원래 지수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1,0을 지나면서. 그쵸? 근데 이렇게 그리면 너무 높으니까 밑으로 마이너스 25를 내려가야 되니까 좀 가깝게 그릴게요. 자, 이런 그래프인데 여기가 1,0이겠죠. 그리고 점근선은 x축이었을 거고 얘를 y축으로 마이너스 25만큼 내리면요. 마이너스 25만큼 내리면 그래프가 1이었던 점이 어디로 왔겠어요? 마이너스 24까지 왔겠죠. 그리고 점근선이었던 x축은 어디로 내려왔을 거냐면 마이너스 25까지 내려왔을 거예요. 얘가 바로 점근선, 이렇게 점근선. 그리고 쟤를 만나지 않게끔 해서 이렇게 오는 애가 마이너스 24점을 지나고 위로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자, 그림 이해되셨나요? 엄지척.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은 점근선이 따라 내려왔고 지나던 1,0도 같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선을 조금 더 위로 올릴게요. 이렇게 위로 올릴게요. 그러면 이런 그래프를 지금 절대값을 씌워야 되잖아요. 이거에 절대값을 탁 씌우면 그래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x축 밑에 있는 것들이 위로 싹 접혀 올라가죠. 이렇게요. 아이고. 이런 식으로 접혀 올라가요. 그림이 좀 이상합니다만 이렇게 좀 이해해 주세요. 그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 여기 점의 좌표. 이 점의 좌표는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24였어요. 걔가 접혀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24쪽을 지나가겠죠. 그렇죠. 채팅으로 답해준 친구 너무 고마워요. 24라고. 마이너스 24를 접어 올렸으니까 24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던 점근선도 위로 올라왔겠죠. 점근선이 쫙 그려지는데 어디까지? 25까지 그려지겠죠. 자, 그러는 와중에 그러면 이 그래프는 좀 이상하지만 빨간색으로 칠할게요. 촥 이렇게 꺾이는 요 그래프의 식은 y는 절대값 5의 x제곱 마이너스 25가 될 거고 초록색을 쓸게요. y는 k라는 그래프가 있을 거예요. 근데 y는 k라는 그래프는 뭐 모르긴 몰라도 그냥 일자로 생겼을 거야. 이렇게 쫙 일자로 생겼을 애가 위아래로 움직이겠죠. 근데 지금 교점이 몇 개 나와야 된다고요? 2개. 그러니까 여기부터 지금 여기부터 2개씩 나오고 있죠.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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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계속 나오죠. 이렇게 2개가 나오고 있어요. 어딜 지나면 2개가 안 나와요? 저 점근선을 지나면 2개가 안 나오겠죠. 점근선을 통과해 버리면. 그렇죠? 점근선을 통과해 버리면 교점은 하나만 나올 거고 다시 이 점근선 밑으로 내려오면 2개의 교점이 생기고 쭉쭉쭉쭉 하다가 여기 있는 x축 밑을 내려가면 교점이 없겠죠. 이해되셨나요? 요 느낌? 자, 그래서 교점이 2개 생기는 구간은 요 k 값은 요 y축과 만나는 k거든요. 그래서 이 k의 범위가 생기겠죠. 여기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없어. 그리고 x축에서는 한 점에서 만나겠죠. 거기가 뾰족하니까 x축에서는 한 점에서 만날 거예요. 이렇게 뾰족하니까. 근데 중간에선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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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하다가 25라는 점에서는 저 끝에 왼쪽에선 만나는 게 없으니까 여기 만나는 한 점, 그리고 그 위에선 계속 한 점, 한 점, 한 점, 한 점으로 만나겠죠. 그래서 근이 2개인 k의 범위는 0이면 안 돼. 왜냐면 x축이니까 한 점. 그리고 0보다 조금 올라오면 2점. 2점 하다가 25일 때도 한 점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25보다 조금 작아야 저 멀리서 한 점이 만나고 지금 보이는 요 점에서 하나 남는다고. 그래서 답은 0부터 25까지가 답입니다. 이 문제 역시 풀이로 적을 만한 건 없죠. 그죠? 풀이로 적을 만한 거라고 해봤자 그냥 여기 있는 식을 조금 뭐 평행이동한 설명한 것 뿐입니다.
이 문제 이해가 되시나요? 요 구간 왔다 갔다 하는 거 이해되셨다? 엄지 아니 어렵다 박수요. 그렇죠. 좋습니다. 어렵다가 더 많긴 해요. 하지만 선생님 누누이 얘기하지만 지금 선생님 설명을 계속 하는 이유는 듣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듣고 처음 들었을 때 바로 판단하지 마시고 요 수업 끝나고 혼자 다시 해보고 선생님 설명 다시 돌려보면서 다시 해볼 때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팁을 드리자면 오늘 푼 거 중에 뭐 몇 개를 버린다 그러면 그냥 바로 하나씩 시험에서 하나씩 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안 나올 수가 없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지만 뭐 그래프나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서 고민입니다만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대소 비교하는 문제는 지수 함수 또는 로그 함수를 이용해서 했다고 했죠. 밑을 보고 1보다 크면 증가, 그래서 증가하면 큰 게 큰 거, 감소면 작은 게 큰 거, 이런 식으로 지수 함수, 로그 함수 둘 다 해결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6, 4, 2분의 1 다 뭐와 관련된 수? 2와 관련된 수니까 바꿔주면 4제곱근의 2의 4제곱이고 얘는 세제곱근의 2의 4제곱 되죠. 여기가 쓱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바꿔주면 지워서 2가 되고 얘는 그대로 2의 3분의 4제곱 되고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돼요. 그럼 얘는 어떤 함수냐면 y는 2의 x라는 지수함수에서 누가 크냐를 보는 거니까 증가함수죠. 증가함수니까 이 지수가 큰 게 크다. 그럼 누가 제일 크냐면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죠. 답을 쓸 때는 얘 모양으로 얘가 얘보다 크고 쓸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4제곱근 16, 그 다음에 세제곱근 4의 제곱 이런 식으로 답은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이런 걸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밑부터 봐야 되는 이유는 증가냐 감소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얘는 감소함수죠. 그래서 올릴게요. 그러면 로그 2분의 1에 5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125분의 1이 되는 거고 로그 2분의 1에 9분의 1이 되는 거고 로그 2분의 1에 얼마니? 16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밑이 똑같이 2분의 1인 로그고 진수만 따지면 되니까 진수 중에 제일 작은 게 제일 큰 거죠. 그래서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다 라고 대소 비교를 써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 2차 부등식이 0보다 커야 된다. 그 얘기는 요 2차 부등식에 요만큼만 떼면 2차 함수예요. 어디로 볼록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되거든요. 근데 다 0보다 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떠 있어야 돼. 이렇게 떠 있으려면 뭐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죠. 그럼 판별식이 까먹은 분들은 있으면 안 됐는데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고요. 판별식이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짝수 공식도 가끔 쓰시죠. 해서 b'이라는 애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ac 이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어디가 a고 어디가 b고 어디가 c냐를 알려드리면 x제곱항 앞에 있는 애가 a, 그 다음에 x항에 있는 여기 개수 요만큼 x 빼고 요만큼이 b, 나머지 상수항이 c. 그래서 걔를 곳곳에 넣으시면 되고 짝수 공식 쓸 때는 요 2를 떼고 요만큼을 b'이라고 합니다. 그럼 판별식을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판별식 적용하면 선생님 짝수 공식으로 쓸게요. 이렇게. 그러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말고 ac니까 4 로그 2의 a 마이너스 3을 이렇게 바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를 잘 정리하면 로그 2의 a에 마이너스 4 로그 2의 a에 플러스 3 0보다 뭔 소리야? 작아야 되죠. 분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얘가 나오면 무슨 부등식일까요? 로그 부등식이죠. 그 페이지 54쪽에 활동 2번 문제를 선생님이 실시간 때 풀어줬어요. 로그가 반복되거나 지수가 반복되면 치환해서 풀자 이랬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얘를 치환해서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뭘 치환할 거냐면 로그 2의 a를 여기 제곱도 빠졌네요. 미안합니다. 이거를 x라고 치환을 하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그 얘기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그래서 x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라고까지 나왔으면 이제 치환했던 걸 다시 넣죠. 졸리신 분들은 잠깐 일어나서 뒤에 나갔다 와도 돼요. 1은 로그 2의 a는 3 이렇게 바꿔주죠. 그럼 저렇게 한 다음엔 a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로그를 없애야 돼. 로그를 없애려면 여기 있는 밑을 그대로 넣어요. 이렇게 실제로 안 써도 되고 저런 생각을 하고 계시고 쓸 때는 2 이렇게 없애고 2의 세제곱 이렇게. 그러면 a라는 애는 2보다 크고 8보다 작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구간을 딱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가 약한지 한번 검사를 해보세요. 자, 첫 번째 구간은요. 요걸 생각하는 구간. 떠있네. 판별식이 0보다 작네. 이 생각이 안 되면 그때 거 공부하셔야 되고요. 나 판별식 모르겠네. 그럼 중학교로 돌아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 대입해서 풀 때 여기부터 나 선생님 여기 치환하는 거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로그 부등식, 로그 방정식 이런 거 연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쭉 나오다가 갑자기 방금 했던 요거 있죠. 선생님 저 이거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알려드린 요 방법을 반복적으로 연습하시면 이 한 문제가 별로 어렵진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 초기 불량률이 12.8%인데 매주 불량률을 절반으로 뚝뚝뚝뚝 감소시켜서 처음으로 0.1% 이하가 되는 것은 몇 주 후냐라는 문제인데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 지난번에 그 자산과 부채가 얘는 줄이고 얘는 늘리고 막 이런 거 있었죠. 그거 식 세우는 거 되게 복잡했잖아요. 그거보다는 쉽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그런 유형이라서 정리할 거면 같이 유형 정리하셔도 돼요. 보면은 초기 불량률은 12.8%야. 근데 이거를 매주 2분의 1씩 줄일 거거든. 그러면 첫 번째 주에는 그러니까 1주가 지나면 2분의 1만큼 돼 있겠죠. 2주가 지나면 12.8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이 돼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X주 이후에는 12.8 곱하기 2분의 1의 X제곱이 될 겁니다. 근데 얘가 어떻게 되기? 0.1 이하가 되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풀어보면 2분의 1 이거의 X제곱은 12.8은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 그냥 12.8인데 12.8분의 0.1이니까 위아래 10씩 곱하면 128분의 1 되죠. 그럼 얘는 2분의 1의 X제곱은 2분의 1의 몇 제곱? 7제곱. 자, 여기선 지수함수의 대소비교를 생각해 보시면 감소함수, 증가함수? 감소함수죠.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되죠. x가 7 이상일 때만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 이 얘기죠. 그 말은 몇 주 후부터? 7주 후부터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16번 문제 보시면 저 y는 2의 x제곱 그래프 위에 어떤 점이 두 개 있대요. 두 개가 있는데 그 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 10이다. 그래서 그걸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인데 이런 문제도 역시
뭐가 나와야 되냐면 그림이 중요합니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대충요. y는 2의 x제곱 그래프, 지수함수의 그래프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y는 2의 x제곱. 그리고 두 점 아무거나 잡아요. 요 점 a와 요 점 b를 잇는 요 직선 선분이죠. 선분의 길이가 2 루트 10이래요. 2 루트 10. 그랬을 때에 또 정보가 주어진 게 이 점의 기울기, 이 직선분의 기울기가 3이래요. 그리고 x좌표가 각각 여기는 a고 여기는 b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뭐 구해봐라 라는 얘기인데 나와 있는 정보가 진짜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땐 그냥 나와 있는 정보를 죄다 활용해야 돼요. 그럼 a의 좌표를 정확히 쓰자면 a, 저 식에다 대입을 하면 2의 a제곱이 될 거고 b의 좌표는 b, 2의 b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두 선분 a, b의 길이를 알려줬으니까 이 길이는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안 까먹었길 바래요. 뒤에서 앞에를 뺀 거의 제곱 더하기 뒤에서 앞에를 뺀 거의 제곱 이거죠. 근데 우리 루트 체질적으로 싫어하니까 자 이거가 2 루트 10이래요. 그럼 양변을 요 둘의 양변을 제곱해주면 루트가 벗겨지니까 b-a의 제곱 플러스 2b제곱 마이너스 2의 a제곱의 제곱은 40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식이 나옵니다. 선분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쭉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기울기가 3이라고 했어요. 기울기 구하는 공식 x 증가량 분의 지금 다 요 좌표에서 나오는 거예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 3이래요. 그러면 2의 b제곱 마이너스 2의 a제곱은 3 곱하기 b 마이너스 a라는 요 두 번째 식이 나오는 거죠. 두 번째 식. 얘는 첫 번째 식. 그러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연립해서 풀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기 2의 b제곱 마이너스 2의 a제곱이라는 이 복잡한 식 대신에 3 곱하기 b 마이너스 a를 여기다 대입하면 뭔가 편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1번 식을 정리해서 1-1번 식으로 b 마이너스 a의 제곱에 더하기 얘 대신에 얘를 넣어버리니까 9에다가 b 마이너스 a의 제곱은 40이 되죠. 그럼 동류항 정리하면 10 b-a의 제곱은 40 따라서 b-a의 제곱은 4예요. 그래서 b-a는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2지만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b를 오른쪽 단 a보다 b가 크다. 그러니까 b를 오른쪽 점이라고 생각해서 얘는 양수만 나온다. 따라서 b-a는 2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분의 길이와 기울기를 주어진 거를 활용해서 b-a가 2라는 값이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 수 있는 게 기울기식을 잘 정리를 해보면 2b제곱 마이너스 2의 a제곱이 3 곱하기 b-a였는데 대입하면 6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쵸? 요거 대신에 2를 넣으니까 6이란 사실을 알 수 있고 b라는 애는 a 더하기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이거를 접목해서 여기 식을 다시 쓸게요. 그러면 2의 a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2의 a제곱은 6이다 라는 식으로 바꿀 수 있고 얘는 지수법칙으로 다시 정리해서 풀어서 쓰자면 4의 2의 a제곱 마이너스 2의 a제곱은 6이다 라고 쓸 수가 있고 쟤는 3의 2의 a제곱은 6이다 니까 2의 a제곱은 2구나 따라서 a는 1이구나
그러면 b는 3이구나를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식이 조금 길죠? 그래서 구하는 2의 a제곱 플러스 2의 b제곱이라는 식은 2 플러스 8이 되고 답은 10이 됩니다. 풀이가 좀 깁니다. 16번까지 이렇게 풀어봤어요. 근데 선생님이 예상하건대 앞에서 여러 번 푼 문제보다 16번이 더 편한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얘는 식이 눈에 보이거든. 내가 아는 눈의 식이 뭐 점사의 거리, 그다음 기울기, 그러고 나서 뭐 2차식 정리하는 거, 나 이게 더 편해. 근데 선생님이 아까 풀었던 뭐 13번 또는 10번, 12번 이런 것들은 그림이 조금 더 많이 작용을 해서 그림 때문에 못 풀겠네. 풀이는 눈에 안 보이고 그림이 저렇게 그려진다는데 어떡하지 막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래프보다 식이 조금 더 이제 잘 되는 이해가 되는 친구들이니까 그런 걸 강점으로 생각하고 식으로 정리하는 걸 열심히 좀 해본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실 10번이나 13번 같은 문제들도 처음 들었을 땐 어려웠겠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래 그림이 왜 저렇게 되는지를 좀 천천히 들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포기를 벌써 하지는 마세요. 아시겠죠?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식으로 정리하시고. 자, 질문이 없으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는 그림이 막 복잡하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y는 x라는 직선, 그다음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렇게 섞여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 점선을 힌트로 따라가시면 돼요. 다 점선을 힌트로 다 따라가 보시면 되는데, 일단 2분의 1의 d제곱이랑 c랑 같겠냐를 한번 볼게요. 그럼 2분의 1의 d제곱은요, 이 d를 따라가는데 어디까지 와 가야 돼요? 2분의 1의 x제곱 이 함수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d를 넣는다. 어디에? 얘에. 그래야 2분의 1의 d제곱이죠. 그래서 따라가서 얘가 쭈루루루루 가서 보니까 여기에요. 여기 y축으로는. 그러면 여기다 좀 쓸게요. 이 점선을 쭉 이으면 여기의 값이 2분의 1의 d제곱이 돼야 되는 값이야. 근데 또 이 값은 어디랑 이어지냐면 퉁퉁퉁퉁 하다가 퉁퉁퉁퉁 밑으로 이어지죠. 여기랑 이어진다고요. 즉 얘가 c잖아요. c를 어디에 넣으면 y는 x라는 직선에 넣으니까 c는 c죠. 오케이? 그래서 저기 찍히는 요 점이 얘는 2분의 1의 d기도 하지만 c기도 해요. 그래서 등식 성립하네. 기억입니다. 디귿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 디귿을 식을 잘 보시면 a 플러스 d가 0이에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d 뭐 이런 식이어도 돼요. 그죠? 이런 것들만 확인이 되면 얘는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시면 a랑 d랑 어쨌든 연관을 지어야 돼. 그럼 a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그죠? 그럼 a를 넣으면 2분의 1의 a제곱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럼 걔가 여기랑 찍히는 거잖아요. 여기가 2분의 1의 a제곱인데 거기랑 같은 데가 여기 나오죠. 여기에. 그럼 걔는 x에 뭐 넣은 거야? 2는 거죠. 그럼 결국에 얘는 뭐랑 같아? 2랑 같아. 그럼 여기 있는 점은 2이기도 하고 2분의 1의 a이기도 한 거죠. 그러면 또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다음에 어디를 따라가지? 잠깐만요. 보시면 지금 2분의 1의 a랑 결과적으로 우리는 a랑 d를 연관 짓고 싶어요. 근데 2분의 1의 a랑 2랑 같은 걸 알아. 그럼 2를 연결 매개체로 2를 이렇게 보시면 2가 점선에서 닿는 부분 여기 있죠. 그럼 결국엔 로그 2의 영어 2는 여기 있는 d랑 연관을 지을 수가 있죠. 복잡하지만 그래서 써볼게요. 식을. 그러면 요 2를 여기다 넣겠습니다. 요 식에. 그러면 로그 2의 2는 쭉 가서 여기가 로그 2의 2인데
y는 x랑 따져보니까 뭐랑 같아요? d랑 같아요. 결국에 2는 2의 d제곱이 되죠. 그럼 연결고리는 아까 2분의 1의 a제곱이 2였잖아요. 여기 있는 거. 얘랑 지금 연결고리가 생겼어. 붙여. 그러면 2분의 1의 a제곱은 2의 d제곱이죠. 가능스? 그러면 2의 마이너스 a제곱은 2의 d제곱이죠. 그러면 지수방정식 마이너스 a는 d예요. 결국에 우리가 확인하고 싶었던 요 관계를 찾은 거죠. 그래서 디귿이 맞는 말. 그럼 디귿이 맞는 말이 되는 순간 니은은 자동적인데, 왜냐하면 C2는 1이냐를 확인하고 싶은 건데, C가 뭐였냐면 2분의 1의 D였어요. 기억에서. 근데 2는 2분의 1의 A라고 쓸 수 있었죠. 는 2분의 1의 A 플러스 D는 1이 되냐? 이 문제인데, 디귿에서 뭘 확인했냐면 A 플러스 D가 0이란 걸 확인해서 2분의 1의 0제곱은 1이에요. 그래서 맞는 말 해서 니은도 맞는 말이 됩니다. 18번 문제를 보시면 정의역이 제한이 돼 있어요. 1부터 100까지. 그런 상태에서 이 복잡한 식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래요. 근데 복잡한 이유가 자세히 보시면 뭐 때문에 복잡할까요? 그쵸, 로그가 올라가 있어 일단. 그리고 똑같이 다 로그 x가 올라가 있으면 좋은데 얘는 또 x가 내려와 있어. 이것 때문에 일단 요구 때문에 이 문제 어렵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치만 우리가 성질을 알고 있으면 그 문제가 간단히 해결이 돼요. 어떤 성질이냐면 저 둘의 자리를 바꿀 수 있어.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 언제만? x가 양수일 때만. 이 조건이 어디 나와 있냐면 30쪽에 생각 넓히기 보시면 양수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양수일 때만 걔네들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 문제에서 정의역을 1부터 100까지라고 줬으니까 걱정할 거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꾸는 게 가능해 라고 보시고 이렇게 바꿀게요. 로그 x 2의 로그 x로 바꿔주시고 더하기 2의 로그 이거 좀 풀게요. 그냥 x 더하기 2 가능하신가요? 100을 쪼갰어요. 그러면 얘는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얘를 2에 2 로그 x로 써도 괜찮아요. 근데 일단 써볼게요. 그 다음 여기는 로그 x 더하기 3으로 쓸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쓰면 그 다음 진행이 안 돼요. 잘 안 보여.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얘를 2의 로그 x의 제곱이라고 써보시면 똑같죠. 어차피 2가 곱해지는 건 똑같은데 제곱이라고 쓰면, 그리고 얘를 풀어서 8 곱하기 2의 로그 x라고 써보면 저거 치환하면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치환할 거냐면 x를 2의 로그 x제곱이라고 치환을 할 건데, 그러면 원래 x의 정의역이 1부터 100까지였잖아. 그럼 전체 x는 어떻게 바뀔까요? 여기에 1을 넣는 거야. 0 되죠. 그럼 2의 0제곱 1부터 여기에 100을 넣으면 x에 100을 넣으면 2죠. 2의 제곱 4까지라는 범위로 바뀌어요. 문자를 치환하면 범위도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의 x제곱 플러스 8x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돼요. 그럼 이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바뀌었어요 문제가. 그럼 원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플러스 4의 제곱에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죠. 그거를 x의 범위를 1부터 4까지 그림 그리면 아래로 볼록 여기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6.
그러니까 1은 어디 있을 거야? 뭐 한참 요쯤에 있을 거고 16은 더 저쯤에 있겠죠. 1이고 1이고 4죠. 그러니까 언제 최소 언제 최대? x가 1일 때 최소, x가 4일 때 최대가 되는 거죠. 그럼 x가 1일 때면 얼마니? 25 빼기 6이니까 9. 4 넣으면 8의 제곱, 64 빼기 16이니까 얼마요? 48? 예, 이렇게 됩니다. 보면 세라믹 자료 뭐 관심 없어요, 그죠? 근데 요건 잘 보셔야 돼. 시작한 지 t1 초 후, t2 초 후, 그러니까 시간차를 두고 측정을 한다는 거야, 온도를. 그때 온도를 대문자 t, 대문자 t 이렇게 잡는다. 그래서 분모에 있는 건 온도고 여기 분자의 t, 스몰 t들은 시간을 말한다 라는 걸 이해를 하셨으면 그 다음 문제 보시면 10초 후, 20초 후니까 소문자 t1이 얼마? 10. 소문자 t2가 20일 거고 대문자 t1은 200, 대문자 t2는 202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여기서 일단 식을 하나 써봅시다. 얘가 문제에서 묻는 거는 그러면 206도는 언제 몇 초 후에 올라가냐 이건데 이건 이따 생각하고 일단 얘네들로 관계식을 세워봅시다. 그러면 K라는 열전도 계수는 그거예요. T2 빼기 T1이죠. 2분의 C라는 건 그냥 상수 로그 20 빼기 로그 10. 갈등했어요. 그냥 로그 2로 써버릴까. 그래서 얘는 다시 쓰면 2분의 C의 로그 그냥 2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K라는 애가 저렇구나. 끝. 근데 그 다음은 여기 206도가 되는 때는 시작한 지 몇 초 후예요. 시작한 지. 그러니까 10초를 기준으로 합시다. T1을. 새로운 T1이에요. 새로운 T1을 10초 후로 하고 T2는 T2 헷갈리니까 3라고 할까요? T3. 그러니까 206도가 되는 시간인 거예요. 몰라. 그럼 이때의 온도는 얼마라고요? T1이 200. 그리고 이때 T3의 온도는 뭘로? 206으로 설정을 해. 그래 놓고 식을 만들어. K는 그럼 6분의 되겠죠. C는 일정하니까 냅두고 로그 T3 분의 10 가능? 그래서 두 개식이 나왔어요. K는 얘 나왔는데 단 여기가 힌트예요. 뭐가 일정하다? 열전도 계수 K가 일정해요. 언제나 일정해. 그러니까 이 값과 이 값이 어때야 돼요? 그렇죠. 이반 반응 좋네요. 아이고 이거 영상에 들어가는데 민망하다. 어쨌든 같아요. 그럼 얘네 둘이 같다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로그 2의 2는 6의 로그 그냥 안 풀게요. 10분의 T3 이렇게 갑시다. 양변에 분수 귀찮으니까 60 곱해. 그럼 6이 아니고 3 로그 2는 로그 10분의 T3가 되고 그러면 이제 끝나가죠. 10분의 T3는 2, 3이 위로 올라가서 8이죠. 그래서 T3는 80이죠. 그래서 T1의 개념은 시작한 지 10초 후니까 T3는 80 이걸 그대로 답으로 하셔도 돼요. 시작한 지 80초 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80초다 라고 말하는 거고 식이 뭐 복잡은 했지만 숫자 넣으니까 툭툭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얘도 역시 쉬운 발전.